1924년 파리올림픽 100m를 우승한 영국의 헤럴드 에이브람스와 2024년 파리올림픽 100m를 우승한 미국의 노아 라일스의 기록은 몇 초가 차이 날까요? 그 차이는 엄청난데요. 라일스는 9초 79를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반면 에이브람스는 10초 6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똑같은 100m 종목에서 우승한 이 두 금메달리스트의 기록 차이는 무려 0.81초인데요. 차이가 겨우 0.81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00분의 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00m에서는 매우 큰 차이인데요. 이번 파리올림픽 100m 결승전 스플릿 타임을 보면 라일스는 60m에서 70m 구간을 0.82초 만에 달려 최고 속도 시속 43.37km를 기록했습니다. 라일스에게 0.81초는 10m를 뛸 수 있는 시간이고 1초면 약 12m를 뛸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만약 에이브람스가 라일스와 같이 달린다면 두 선수의 거리 차이는 약 10m로 매우 크게 차이납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의 기록을 이번 파리올림픽 100m 결승전 기록과 비교해봐도 파리를 기록한 오블리크 세비야의 9초 91보다도 느린 기록이며 예선을 통과한 27명의 선수의 기록 중 가장 느린 기록인 10초 16보다도 느려 준결승에도 진출을 하지 못하는 기록입니다. 그럼 육상에서 가장 긴 거리를 달리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 기록은 100년 동안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이번 파리올림픽 마라톤에서 에티오피아의 타밀라 톨라는 2시간 6분 26초를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리고 100년 전 파리올림픽 마라톤에서 핀란드의 알빈 스텔로스는 2시간 41분 22초를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 두 선수의 기록 차이는 무려 35분 48초로 거리로 계산하면 약 11.7km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스텔로스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2위와 6분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지만 만약 이번 파리올림픽 마라톤에 참가했다면 80명의 선수 중 가장 느린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스텔로스의 우승 기록을 이번 파리올림픽 여자 마라톤 기록과 비교를 해보면 경기를 완주한 80명의 선수 중 7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는 건데요. 참고로 1924년 파리올림픽은 남자 선수들만 참가해 비교할 수 있는 여자 선수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과 2024년 파리올림픽의 육상 기록을 비교해보면 트랙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로드레이싱, 도약, 툭척 모든 종목에서 기록이 좋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100년 사이 운동선수가 더 빨라지고 더 멀리 뛰고 그리고 더 높게 뛸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앱스테인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자신의 책 스포츠 유전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테드 강연에서 운동선수의 기록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기술의 변화, 신체의 변화, 마인드셋의 변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신체와 재능의 발굴,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상상은 운동선수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빠르고 대담해지고 나아지게 만들었다. 1924년 파리올림픽 100m에 출전한 선수와 2024년 파리올림픽 100m에 출전한 선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스포츠가 신체, 마인드셋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 과학이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면 사실 100년 전과 비교하면 100m 종목은 각자의 레인에서 100m를 달린다는 행위 빼고는 거의 모든 부분이 변했는데요. 100년 전 파리올림픽 100m에 참가한 에이브람스는 출발선에서 삽을 이용해 발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구덩이를 파야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라일스는 출발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 조정된 스타팅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석탄 찌꺼기, 흙, 모래가 섞여 울퉁불퉁한 신더 트랙을 달리며 큰 에너지를 사용했지만 라일스는 선수들의 표면을 밟을 때 지압의 최대량을 그대로 돌려주도록 설계되어 육상계의 기록 제조기로 불리는 합성 트랙의 몬도 트랙에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는 대목같이 핀이 달린 무거운 가죽 스파이크를 신고 달렸지만 라일스는 에너지 전환율이 뛰어난 밑창에 탄성과 강도가 뛰어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초경량 스파이크를 신고 달렸습니다. 이 외에도 1000분의 1초 차이까지 측정 가능한 타이밍 시스템, 인체 공학적인 유니폼, 체계적인 훈련, 선수 개개인에 맞춰진 역량, 효율적인 몸 관리 및 휴식 프로그램 등 스포츠 과학의 발전은 선수의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육상 종목 중 스포츠 과학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종목은 바로 장대 높이뛰기인데요. 1924년 파리올림픽 장대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리반스는 3m 95를 기록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 장대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스웨덴의 아르망 디플란티스는 6m 25를 기록했습니다. 장대 높이뛰기 기록은 100년 동안 2m 30cm 약 63% 향상돼 육상 기록 중 가장 큰 기록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장대 높이뛰기 기록이 크게 좋아진 이유는 장대의 재질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1924년 리반스는 대나무
대나무 막대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디플랑티스는 유리섬유와 탄소섬유가 섞여 대나무에 비해 탄성이 훨씬 뛰어난 장대를 사용합니다. 장대 높이 뛰기는 도움 닫기로 발생한 수평 에너지를 볼트와 장대를 이용해 수직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데 거의 구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막대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 장대 높이 뛰기는 막대에 매달려 발을 넘는 경기에 가까웠지만 현재 장대 높이 뛰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탄성이 뛰어난 장대는 마치 활처럼 크게 휘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해 선수들은 더욱더 높은 바를 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더 빨라지고 기능이 좋아진 자전거는 사이클리스트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만들었고 지금은 금지된 전신 수영복은 수영 선수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마라톤 선수가 에너지 반환율이 뛰어난 미드솔과 탄성이 뛰어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레이싱화를 신고 뛰어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과학이 선수들의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종목별로 달라진 신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8관왕을 차지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영 선수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의 신장은 193cm입니다. 그리고 1500m와 1마일 세계 기록을 보유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거리 선수로 불리는 히샤멜 갤루즈의 신장은 176cm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선수의 다리 길이는 81cm로 같습니다. 수영은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은 게 유리하지만 육상은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긴 게 유리하기에 이 두 선수는 각자의 종목에 최적화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1924년 파리올림픽 포환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버드 하우저는 신장 184cm에 몸무게가 85kg이었습니다. 반면 2024년 파리올림픽 포환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라이언 크라우저는 신장 201cm에 몸무게가 145kg으로 10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포환 던지기 선수들의 신장은 더 커지고 몸무게가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신장과 무거운 몸무게가 포환 던지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변화한 건데요. 다른 육상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 올림픽에 참가한 육상 선수들을 보면 종목 상관없이 비슷한 신장과 몸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육상 선수들을 보면 종목별로 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상 이외의 다른 종목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여자 기계체조 선수의 평균 신장은 161cm에서 149cm로 작아졌습니다. 작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지난 70년간 NBA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193.3cm에서 198.6cm로 커졌습니다. 100년 전에는 운동을 잘하는 이상적인 체격 조건을 정한 뒤 그 체격 조건에 맞는 선수를 선발해 육성했다면 지금은 종목별로 유리한 체격 조건에 맞춰 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상적인 체형과 체격을 갖춘 선수들의 기록은 100년 전에 비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대 선수들과 전문가들은 1마일을 4분 안에 완주하는 게 인간의 신체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는데요. 당시 1마일 세계 기록은 1945년 스웨덴의 군대를 하그가 기록한 4분 1초 3으로 그 누구도 마일 4분 벽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1마일을 4분 안에 뛰면 심장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1954년 역사상 처음으로 1마일을 3분대로 완주해 마일 4분 벽을 깨부순 선수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25살의 옥스퍼드 의대생 로저 베니스터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대학 수업을 들으며 쉬는 시간마다 훈련을 한 아마추어 선수가 해낸 건데요. 베니스터는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동료 선수들과 함께 세계기록 경신 도전에 나선 끝에 3분 59초 4의 1마일을 완주하며 세계기록을 경신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니스터가 4분 벽을 무너뜨리고 46일 뒤에 핀란드의 존 랜디가 3분 58초 1로 세계기록을 경신했고 1954년에 1마일을 3분대에 완주한 선수는 10명, 1년 후에는 무려 37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1마일을 3분대에 달리는 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기록에 대한 한계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 이를 본 스포츠 학자들은 어떤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 생각의 틀이 바뀌어 결과가 달라진 현상을 두고 베니스터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954년 베니스터는 1마일을 4분 안에 완주한 최초의 선수였지만 지난 2013년 한 해에 1314명의 선수가 1마일을 4분 안에 완주했습니다. 1924년에는 100m를 10초 안에 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2024년에는 세계적인 선수가 100m를 10초 안에 뛰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스포츠 과학의 발전, 종목별 이상적인 체형과 체격을 갖춘 재능을 가진 선수의 등장, 그리고 지금의 기록이 결코 인간의 한계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선수의 마인드셋이 결국 선수들이 더 강해지고 빨라지고 멀리 뛰고 높이 뛸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베인스턴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과연 운동선수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스포츠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